자, 고1 첫 번째 중간고사가 끝나고 현타에 빠진 학생들 너무나 많이 있으실 겁니다. 시험 끝나고 자퇴를 알아봐야 되나? 이제 수시는 틀린 건가? 진짜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데 내 성적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하면서 자책과 자괴감에 휩싸여 있는 학생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가 뭔지는 명확하게 느끼셨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일단 중학교 시험은 어땠습니까? 시간을 투자해서 딸딸딸 암기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 똑같이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했더니 성적이 정말 엉망으로 나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답답하고 속상한 게 뭐냐면, 이렇게 뭔가 지난 시험을 망치고 자책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뭔가 거기에 맞는 적당한 전략과 방법과 개선안이 필요한데, 대부분이 그냥 자책만 하다가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내가 노력이 부족했지 뭐 하면서 같은 실수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과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매 시험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너무나 쉽게 놓쳐버리는 게 뭐냐? 바로 지난 시험 분석입니다. 지난 시험 망친 거 내가 다시 보는 거 기분도 나쁘고, 어차피 다음 시험에는 그 범위가 나오지도 않을 건데 그걸 왜 보라는 겁니까? 라고 이제 의문을 품을 수 있을 텐데, 지난 시험에는 다음 시험을 잘 보기 위한 힌트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분석한다면 다음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처음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맛봤을 것이고, 그렇다면 더더욱 고등학교 시험이 어떤 것인지, 내가 그 다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잘 분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지난 시험 분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지난 시험 분석을 한 번도 하지 못한 2학년, 3학년 선배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시험을 못 봤던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실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어떤 내용들을 분석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과목별로 출제 경향 분석입니다. 스터디 코드 영상을 계속 봐오신 분들이라면 제가 내신 대비할 때 뭘 하라고 했죠? 과목별로 출제자에 대한 분석을 하라고 했죠. 이 출제자는 과거에 어떤 시험을 냈는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분석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내신 시험 대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이번 시험을 분석하면 어떻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다음 시험이 어떻게 출제될지를 예상할 수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대비해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을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자료를 같이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선생님의 출제 경향뿐만 아니라 내가 주로 어떤 유형의 문제에서 많이 틀렸는지,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뭘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 나의 약점을 과목별로 또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잘했던 부분들을 잘 분석을 해서 다음 시험에 그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영어 과목. 영어 시험을 봤더니 이 지문에서 틀린 어법을 고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더라. 그리고 서술형 시험에는 이 어법을 활용해서 영작을 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출제 경향을 분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이 영어 시험 공부를 할 때 이런 어법을 중점적으로 보지 못했고 그냥 전체 지문의 흐름이나 주제 파악하는 위주로 공부를 했더니 이런 세부 어법들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서 많이 틀렸었다 라는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분석을 할 때에는 내가 이 출제 경향에 비해서 내가 잘했던 부분, 잘못했던 부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한 후에 잘된 부분은 계속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전략을 수립해야겠죠. 그러니까 예시를 보시면 모든 지문의 문장 성분을 스스로 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야겠다 라는 거죠. 자, 저희가 영어 공부법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영어 어법의 핵심은 문장 성분이라는 거고, 그 문장 성분 중심의 어법을 공부했을 때 해석은 물론 이렇게 문제에 출제되는 어법 문제 또는 어법을 활용해서 영작을 하는 그런 문제들까지 충분히 풀이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실제 경향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까지 전략을 도출을 해보는 겁니다. 자, 다음 예시는 국어입니다. 시에서 사용된 표현 방식과 유사한 시를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 자, 그런데 나의 성공 실패 요인을 봤더니 나는 스터디 코드 국어 공부법 잘 참고해가지고 모든 작품들을
표현 방식 함축 의미 쌍으로 잘 연결을 해두고 거기에 가지를 붙여가면서 암기를 했더니 다른 애들이 다 틀렸던 문제를 나는 다 맞출 수 있었다. 그러면 다음 시험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경향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 그런 식으로 나의 공부법을 잘 유지를 해야겠다. 자, 다음은 사회 과목 예시입니다. 자, 배점이 높은 부분들이 주로 자잘한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음. 이 선생님들 성향에 따라서 여기는 문제를 안 낼 것 같은 그런 부분에서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이 간혹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공부할 때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대비를 했죠? 사회시험 준비 기간을 7일 정도로 잡았더니 자잘한 부분을 내가 많이 외우지 못했다. 그래서 준비 기간을 12일 정도로 잡고 세세한 부분까지 잘 외워야겠다. 자, 이번 시험에는 내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또 주요 과목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오겠지라고 넘겼던 부분들이 많은데 거기서 많이 나왔다면 그런 부분들을 암기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음 시험 기말고사 내신 계획을 세울 때는 그 부분을 참고해서 계획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의 출제 경향에 따라서 나의 시험 계획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학은 서술형을 꼼꼼히 쓰는 것을 선생님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서술형 답안지에 X에 대한 정의를 빠뜨렸더니 부분감점을 크게 받았다. 자, 이렇게 내가 이번 시험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이유를 분석을 해뒀고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개선을 한다고요? 답안지 제출 전에 X에 대한 정의를 했는지 확인하고 사소한 실수를 줄여야겠다라는 대안을 마련을 해뒀습니다. 이런 서술형에서 선생님의 이런 채점 방식 자체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선생님에 따라서 전체적인 맥락과 답만 맞으면 맞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 맞았지만 이렇게 사소하게 X에 대한 정의나 뭔가 용어에 대한 문자에 대한 정의를 하나하나 내리지 않으면 또는 뭔가 한 줄 정도 생략한 부분이 있으면 부분 점수를 주지 않는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과목 선생님은 서술형을 평가할 때 주로 어떤 부분에서 마이너스를 시키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한다면 다음 시험에서 내가 서술형 평가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해두신다면 다음 시험을 대비할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시간을 쓸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역량과 시간을 출제 경향에 맞게 또는 내 약점에 맞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다음 시험에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적어도 주요 과목들에 대해서는 이런 출제 경향들을 꼭 분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저런 분석은 상위권들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는 봐도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최대한 실제 있을 법한 사례들로 지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공부하는 각 입시 과목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스터디 코드에서 이 과목별 공부법을 말씀드릴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죠? 이 과목의 핵심, 과목의 본질, 이 과목에서 향상시켜야 되는 능력이나 이런 역량들이 곧 출제 경향과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교과마다 모든 학년마다 평가해야 되는 성취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성취 기준이 곧 출제 경향이 될 거고 그것이 우리가 각 과목에서 익혀야 되는 과목의 본질, 스터디 코드 말로는 코드라고 하죠. 어떤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지 파악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라는 분들은 좀 시간을 내서 다음 시험 전에 과목별로 공부 방법들을 좀 점검을 해보시고 국어, 영어, 수학 각 과목의 본질이 무엇인지 출제 경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스터디 코드에서 과목별 공부법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뭐 다양한 자료들이 있으실 테니까 찾아보시면 되겠고 빠르게 좀 압축적으로 국영수 공부법을 정리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스터디 코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국영수 과목별 코드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이런 식으로 과목별 출제 경향 그리고 나의 성공 실패 요인을 분석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공부와 관련된 나의 환경, 습관, 심리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뭐 이런 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정말 사소한 거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빠르게 분석하고 끝낼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것들이 누적됐을 때 여러분들의 성과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환경은 무엇이냐? 내 공부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들이고요. 습관은 내가 공부를 할 때 있어서 다양한 나의 공부 습관들 그리고 심리는 내 공부를 방해하는 심리적 요인들 또는 나의 동기부여를 저해하는 것들 또는 나의 동기를 상승시켰던 것들 이런 것들이 심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나의 공부 환경을 먼저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스터디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해. 잠깐 쉬는 시간이야. 나와서 이제 바람을 쐬고 있어. 그냥 10분만 쉬고 들어가야지 하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문을 열고 나오는 친구.
그러면 이 친구랑 잠깐 이제 머리도 식힐 겸 그냥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또 훌쩍 지나 있죠. 자, 그렇다면 다른 독서실로 좀 옮기거나 아니면 관리형 독서실을 한번 알아본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한다거나 이렇게 환경을 바꾸는 대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의 공부 환경 중에서 어떤 것들이 나의 공부를 방해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반대로 이게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혼자서 공부하다가 이 관리형 독서실에 가봤더니 또는 스터디 카페에 가봤더니 같이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 나는 거기서 또 동기부여를 받더라. 그래서 집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극도 되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나의 성공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음 시험에 잘했던 건 더 잘할 수 있게, 잘못된 거는 해결할 수 있게 해야겠죠. 이걸 내가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이번에 더 열심히 해야지 뭐 라고 그냥 똑같은 환경에 나를 노출시켜 버리거든요. 우린 나약한 존재예요. 적극적으로 환경을 통제하는 것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방법이다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해결 방법을 지금부터 분석을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은 습관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시험이 되면 나 평소에 공부를 해둘 걸 하면서 밤새 공부를 합니다. 개인 차에 따라서 수면이 부족했을 때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시험을 망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면 패턴을 평소대로 12시에 맞춰야겠다. 그러려면 내가 내신 기간을 조금 더 늘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겠죠. 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휴대폰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공부 습관 중 하나겠죠. 모르는 게 있어서 휴대폰이나 노트북으로 찾아보다 보니까 그걸 하다가 다른 데로 빠져가지고 내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이런 나의 공부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궁금한 게 있고 찾아봐야 될 정보가 있으면 그걸 밤에 한꺼번에 찾아봐야겠다 라는 식으로 개선 방향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또는 공부할 때는 아니지만 잠자기 전에 휴대폰을 하다 보니까 수면 시간이 안 그래도 부족한 내신 기간에 1시간, 2시간씩 허비해서 다음날 공부에도 방해가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 적어도 시험 기간에는 내 휴대폰을 거실에 두고 자야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선안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의 공부 습관 중에서 내신 공부를 방해했던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다음엔 반복하지 않도록 개선안을 찾아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심리적인 요인 어떤 게 있을까요? 쉬는 시간에 답을 맞춰봤더니 틀린 문제가 계속 생각나서 다음 시험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나는 다음 시험 때 이 친구들이 답을 맞추던 말던 복도에 나와가지고 귀를 막고 있어야겠다. 다음 과목 준비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개선안을 마련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험 범위를 다 못 볼 것 같아서 적당히 공부하고 그냥 포기를 해버리고 다음 시험 잘해야겠다라는 마인드로 하다 보니까 성적이 많이 떨어졌었다. 그래서 끝까지 다 못 보더라도 일단 최선을 다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음 시험은 한번 대비를 해야겠다. 라는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 공부에 뭐가 방해됐었지, 뭐가 도움이 됐었지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의 주변 환경, 그리고 내 습관, 그리고 나의 마음 이 세 가지로 나눠서 각각 고민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분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환경, 습관, 심리는 사실 시험 기간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평소 공부를 할 때에도 내 공부를 방해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공부 효율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험 생각도 하기 싫겠지만 오늘 영상을 토대로 다음 시험 전략을 잘 수립하시고 그리고 양적으로도 질적으로 잘 채워서 다음 시험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적어도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도록 그래서 자책과 자괴감은 느끼시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빼놓고 있는 지난 시험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들이 다 선행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진도를 나가시면 되겠죠? 자, 충분히 잘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자괴감에 빠져 있지 말고 빨리 벗어나서 다음 시험을 위해서 파이팅 해봅시다. 화이팅입니다.